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승무패 토토 31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이 두 번이 됐습니다. 하지만 MLS이기 때문에 일단 2월 된 금액 자체도 크지 않고 또 2월 회차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몰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력 관련해선 초안 때 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최종픽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울산의 경기고요. 서울은 박정빈 그리고 김진양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오스마르와 가브리엘이 출전이 지금 결장이 의심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오스마르 그리고 전방에서의 가브리엘이 없다면 물론 지동원이나 뭐 박주영 같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저는 가브리엘의 이 제공권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고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서령우나 원두재, 이동경, 이동준 같은 이 주축 자원들의 올림픽 차출로 인해서 이제 좀 결장이 되는 상황이고요. 상대 전적에서의 특이사항은 이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울산 상대로 5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울산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이 맞대결에서의 전적도 그렇고 경기력에서도 뭐 울산이 지난 경기 수원FC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서울이 포항을 잡았을 때 개인적으로 뭐 엄청 잘했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이 홈에서 좋지 못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울산이 주전 자원들의 이탈은 좀 아쉽긴 하지만 서울 역시 오스마르와 가브리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울산 사이드에서도 저는 이 경기는 울산이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대 인천의 경기입니다. 네, 제주 같은 경우에는 강윤성이 올림픽 차출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길라르의 출전 여부가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현수는 결장 예정이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홈에 비해서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홈에서 좋은 제주 그리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인천의 맞대결이고요. 맞대결에서 일단은 인천 상대로 제주가 강했었고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전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일단은 제주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승과 무승부 중에서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일단 제주가 최근에 승리가 없고 경기력이 인천이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흐름 자체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제주가 지금 승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인천이 아길라르가 지난 경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만들어내긴 했었지만 제주의 이런 견고한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의 수비가 뭐 예전만큼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공권에서 특히나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인천이 제공권을 굉장히 좀 활용하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이 경기는 좀 패배하지 않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통으로 가신다면 추천은 무승부에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시애틀 대 세너스의 경기고요. 시애틀은 오늘 그리고 톨로 롤단 델렘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노스 같은 경우에 피로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고요. 탐슨과 잭슨, 키카노비치가 결장 예정이고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선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11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시애틀이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노스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이 경기도 시애틀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었던 게 세노스가 최근에 계속 그 강팀들과의 경기 때도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무승부를 만들어냈었죠. 최근 11경기 동안 승리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강팀과의 경기 때 좀 무승부를 만들어냈었던 점들은 굉장히 좋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애틀이 세노스 상대로 연승을 이어나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세노스가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연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노스가 이렇게 지금처럼 긴 연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무승부까지 좀 고려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경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투표율이 많이 몰렸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 5연무는 데이터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애틀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뉴욕 레드 대 뉴욕 레벌의 경기고요. 뉴욕 레드는 이제 닐리스, 에드워즈, 로이어가 결정 예정이고, 뉴욕 레벌 같은 경우에는 터너 키퍼, 그리고 존스, 캐슬러, 존벨, 그리고 타존 선수가 결정 예정인데, 지금 부크사 선수가 결정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부크사는 지금 굉장히 좀 주요 자원인데, 지금 뉴잉 레벌에게 있어서 타존도 그렇고요, 주축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리그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뉴잉 레드가 뉴잉 레벌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무패가 투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는 픽은 그래도 단통이라면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뉴욕 레벌이 원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 뉴욕 레드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압박은 또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뉴욕 레드가 좀 비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뉴욕 레벌의 주축 자원들의 이탈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공격에서의 타존과 부크사의 결장은 좀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고요. 뭐 부크사는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장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뉴욕 레드의 승을 바라보기에는 경기력에서의 차이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패 투픽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과 동일하게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신시내티 대 DC 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신시내티는 해리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아케, 그리고 파인스, 카누스, 파레데스, 그리고 아리올라, 페레즈, 로베르타, 플로레스 등 지금 결장이 의심되는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신시내티가 최근에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승리가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초안 때는 좀 신시내티의 승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신시내티의 이 빠른 역습이나 이 태포 자체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좀 약했었던 전적들 경기력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좀 DC가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원정에서 DC 유나이티드가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 저는 이거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기력에서는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라서 신시내티의 승보다는 저는 DC 유나이티드의 패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초안과 반대로 가서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DC 유나이티드가 지금 결장 예정자가 좀 너무 많아서 신시내티의 승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경기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투픽을 가져가기에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승부의 투표율이 지금 몰렸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 끝에 저는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인터마이 대 몽레알의 경기고요. 인터마이는 존스와 피자로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디오프 키퍼, 그리고 스투루나, 밀러, 피에테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인터마이가 최근에 몽레알 상대로 전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인터마이가 정배당을 받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의심을 아예 안 하고 있었다가 인터마이가 정배당? 지난번처럼 또 이변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몽레알이 인터마이 상대로 전적도 좀 강했었고, 몽레알의 경기력, 그리고 인터마이의 경기력이 최근에는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몽레알 역시 좀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쪽이라면 인터마이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입니다. 슈스다이 대 솔트레이크의 경기고요. 슈스다이 같은 경우에 파셔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레알 솔트 같은 경우에는 브로디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지우고 싶을 정도로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슈스다이가 홈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긴 합니다. 솔트레이크의 공격력 분명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습이나 측면에서의 공격이나 뭐 크로스 등 공격 자체는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한데 결정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요. 슈스다이가 이 홈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경기력에선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솔트레이크가 더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슈스다이가 홈에서는 그래도 무승부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투핏보다는 지우지 않는다면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스포켄자 대 댈러스의 경기고요. 스포켄자는 부시오 그리고 폴리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마르티네즈와 헤지스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7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포켄자가 댈러스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초반에는 단통 승만 조금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경기 지금 몰린 경기들 중에서 하나는 좀 무승부를 받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몰린 경기들 중에서는 이 경기가 좀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스포켄자가 확실히 공격적인 면에서는 역습이나 이런 전방 압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댈러스가 좀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포켄자의 공격력이라면 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반 때는 단통 승만 가져가긴 했었지만 일단은 이 댈러스 상대로 최근에 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상대 전적이 비등합니다. 그리고 댈러스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이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원정에서 지금 연패가 굉장히 긴 타이밍이기 때문에 끊길 타이밍도 됐다라는 생각, 지금 끊겨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런 부분들, 이 맞대결에서의 전적이나 연패가 너무 길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근데 단통 승이 사실은 경기력에선 맞긴 해서 좀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단통 승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오스틴 대 콜로레피의 경기고요. 오스틴은 리마, 페레이라, 호에센이 결장 예정이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콜로레피 같은 경우에는 바인스, 아코스타, 유네즈 그리고 루이지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오스틴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약간 좀 의아하긴 한데 일단 오스틴의 공격적인 모습들은 뭐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팀이고요. 콜로레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 좀 말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력에서도 일단은 오스틴의 패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대결 전적에서의 특이사항이 없고 오스틴이 지금 연패가 좀 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끊길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하긴 했었지만 오스틴의 결정적으로는 일단 득점을 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로레피가 지난 경기처럼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실책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안과 동일하게 오스틴의 단통 패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입니다. 벤쿠하이 대 미네유나의 경기고요. 벤쿠하이는 크레보 키퍼 그리고 가스파르, 카발리니가 결장 예정이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네유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가 있었죠. 간신히 좀 극장골로 무승부를 만들어냈었고요. 박스홀과 프라가 파네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초반 때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네소타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밴쿠버의 최근에 경기력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홈에서의 경기라는 MLS의 그런 특징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밴쿠아이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초반 때는 생각을 해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네소타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미네소타가 LAFC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측면에서의 공간도 좀 있었고, 뒷공간도 좀 침투에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긴 하지만, LAFC만큼 밴쿠버의 공격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원래의 미네소타라면 수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밴쿠버가 득점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배당도 미네소타가 너무 낮게 책정을 받았고, 경기력도 그래도 미네소타가 우세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불리함은 있더라도 무패 투픽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안에서는 지우는 쪽을 생각을 했었지만 최종에서는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성남의 경기고요. 네, 광주는 엄원상 이 올림픽 차출로 출전하지 못하고요. 이한샘이 결장 예정입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재원의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9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원정에서 1승 5무 2패로 무승부가 다소 많고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의 배당이 좀 높긴 합니다. 그 부분도 조금 이 경기를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광주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경기력을 봤을 때는 성남도 그닥 그렇게 좋진 않아서 뮬리치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뮬리치 한 명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뭐 박영지나 이런 받쳐주는 선수들이 좀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광주가 홈에서도 일단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성남이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력에서도 조나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나탄이 나오지 않더라도 허율이 지금 버텨주는 힘 자체가 나쁘진 않아서 이 경기는 광주가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단통 승을 가져가기에는 성남이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광주의 어쨌든 가장 큰 장점은 역습을 활용하는 모습들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활용하기에는 성남이 공간을 많이 내주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0대0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라서 최종 때는 승무 투픽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포항의 경기고요. 대구는 정승원 그리고 김재우, 정태욱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는 5승 4무 1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은 팔라시오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광혁과 김현성이 결장 예정입니다. 원정에서 4승 2무 3패로 그래도 홈보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는 최근에는 무승부가 좀 많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뭐 대구가 이 수비에서의 김재우와 정태호 그리고 사이드백에 정승원이 없는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포항 역시 크베시치가 이번 경기 출전은 부상자 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출전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다행으로 보이긴 하지만 팔라시오스 같은 선수가 없는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송민규가 없는 상황에서 측면에서 좀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결국에는 강상우나 이제 뭐 임상엽 선수가 풀어줘야겠죠. 하지만 대구가 이 주축 자원들의 결장이 있는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아챔에서 보여줬던 경기력 그리고 이 포항의 지난 경기 때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대구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좀 높기 때문에 폴더의 여유가 있었다면 무승부 또는 패까지 투픽을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픽을 쓰자면 승패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곤 있는데 일단은 저는 폴더의 여유가 없어서 대구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수원 삼성의 경기고요. 강원은 김동현과 한국영이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5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헨리가 이제 골드컵 차출로 출전하지 못하고요. 김건희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권창훈은 올림픽 차출로 출전하지 못하고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네, 지금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강원 상대로 수원 삼성이 강했었고요. 강원이 홈일 때는 수원 삼성에게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수원 삼성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 좀 배당이 높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강원이 홈에서 5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연묘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패를 가져가지만 폴더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경기는 승패 쪽보다는 무패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이 어쨌든 연패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강원과의 경기력을 비교해 본다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또 이정엽이 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수원 삼성을 뚫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리가 없는 부분은 분명히 아쉽고 김건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수원 삼성이 3연패를 할 만한 팀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강원이 홈에서 5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 때문에 저는 수원 삼성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고 강원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필라유니 대 시카파이의 경기고요. 필라유니는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파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필라유니가 시카파이 상대로 강했었고요. 최근에 홈에서는 시카고 상대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몰린 경기들 중에서 한 개 정도는 조금 이변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정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필라유니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4연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카파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도 필라유니가 강했었고요. 시카고가 지난 경기 때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 하지만 시카고는 원래 좀 결정력이 좀 좋지는 않았었죠. 뒷공간이나 크로스나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이 나쁘진 않지만 이 결정력에서 항상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카고, 그리고 또한 수비적으로 봤을 때 수비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뒷공간이나 측면이나 중앙 등 이 공간을 굉장히 많이 허용합니다. 또한 패스 미스도 굉장히 많고요. 필라유니가 최근에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라유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좀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 시카고가 원정에서 연패에도 길고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한 필라유니고요. 그리고 경기력에서도 이 시카고의 수비 정도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안과 동일하게 단통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승무패 31회차에 대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토요일 새벽에 풀백과 독시픽 그리고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경기들에 대한 예측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